됐죠? 예, 18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은 암기하실 때 그림을 그리시면 편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예전에 사는 집 기억나세요? 사는 집 주소? 다 아시네. 상계동이 있었고 집원은 50번지고 우리 집은 현대아파트고 몇 동 몇 호예요? 101동 501호가 우리 집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라 그랬고 소유자 이름은 홍길동이다. 고소형으로 가자고. 자, 홍길동이고 생년월일 나올 것이고 홍길동이 2015년 10월 13일 날 등기하고서 매매결통에 취득을 합니다. 할 경우에 이 대재 가진 지분이 1000분의 60이 있게 되면 이 대재 가진 지분을 다른 말로 대지원의 비율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내용인데, 이렇게 본인 사시는 집 대충 그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본인 사는 집 그리고 대충 지분 자세히 모르지만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거 말 바꾸면 되는 겁니다. 상계동이 토지의 소재가 되고 50번지가 지번이 되고 현대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에 해당이 될 부분이고 101동 501호가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가 되며, 그 다음에 홍길동이 토지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권자 변경된 날이 되고 매매가 원인이며,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 따라 붙는 것이 3개가 더 따라 붙는데,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온다고 배우셨어요? 도면 안 나오니까 고유번호 나오겠네요. 또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장번호가 따라 붙게 됩니다. 두 개는 추가시킬 내용이고, 또 하나 추가시킬 내용이 501호 홍길동 단독 소유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401호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A와 B 둘이서 공유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공유일 당시에는 각 공유자 간의 소유권의 지분이 따라 붙게 됩니다. 이게 등록사항 다예요. 이렇게 외우시면은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이거 글씨로 외우지 마시고 사시는 집만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외울 수 있으니까 이 외우는 요령이에요. 이제 박스 나온 내용 뭐 여기도 하나씩 채워 넣자고요. 가번의 토지의 소재는 어떻게 되고, 소재 상계동, 그 다음에 집원은 50번지, 대지권의 비율은 1000분의 60이 있을 것이고 소유자 성명 등은 홍길동이 될 것이며, 고유번호 나오나요? 어디에 안 나와요? 도면 나올 것이고,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101동 501호, 네, 건물 명칭은 현대아파트,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에 장번호 기재할 것이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2015년 10월 13일이 될 것이며 원인은 매매가 되겠죠. 소유권 지번은 아파트가 공유일 때 나오다 보니까 박스에 10가지가 다 나옵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이 글씨를 외울 때 죽어도 못 외우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본인이 따라가시면 충분히 여기는 금방 외워요. 그 다음에 19번의 경우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등록 전환 정의이고, 두 번째 등록 전환 신청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검사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가 그 대상이다. 원칙은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 맞고요. 세 번째,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의무규정 맞고요. 네 번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전환을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등록 전환의 경우는 대상 토지가 중요한데, 등록 전환할 경우에 원칙은 지목 변경이 생기는 토지가 원칙이다 보니까 이건 큰 문제될 건 없고, 반대로 지목 변경이 생기지 않는 게 3가지가 있더라. 지목이 안 바뀌는 이게 중요한데, 지목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목이 임야라는 땅을 등록을 어디에 하실 것? 임야라는 땅은 원칙이 임야대장,
임야도가 원칙이지만 임야인 채로 등록을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등록하는 토지가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지금 이 땅은 세 가지는 지목이 임야이지만 어디 나오더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나온다. 이런 땅을 뭐라고 불러요? 학문상 용어로 그냥 토임 그랬죠? 토임의 뜻은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등록 전환이 가능하고 두 번째 경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실제로는 형질 변경이 생겼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등록 전환 가능한 경우가 두 번째이며 세 번째는 도시, 군, 관리, 기획선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가능하다 해서 세 가지의 경우는 지목 변경이 생기지 않은 채로 등록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세 가지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임야인 채로 등록을 어디에 하실 것. 토지대장이랑 지적도로 등록 세 가지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세 개는 반드시 잡고 가시길 바래요. 그럼 이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니까 잘못된 말이고 5번이 등록 전환에 따른 토지 이동을 정리한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토지 이동 사유 중 촉탁하지 않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만 촉탁하지 않더라? 신규 등록 촉탁 안 하니까 등록 전환 촉탁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20번의 경우 지목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목 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지목 변경의 정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세 번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이 하나의 사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서 지목 바뀌는 하나의 사례가 저기 저 시골에 있는 폐교된 학교 하나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학교 용지로 존재하다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일반 사인들이 임대 얻어서 잡종지 등으로 지목이 바뀌어서 야영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 있다 해서 야영장 등이 바뀌게 되면 지목 잡종지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는 공사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사업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 변경이 미리 가능하니까 4번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토지 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맞고요. 넘어가게 되면 21번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1번은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20일이 아니라 15일 나게 되는 것이 원칙인 거지 20일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착수이든 변경이든 완료이든 전부 며칠 안에 하시라고요? 15일입니다. 2번이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전부 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실 것 맞고요. 세 번째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증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맞았고요.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 시행자 외의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사업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만 할 수 있더라. 사업 시행자만 가능할 뿐이고 시행자 이외의 자들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맞고요. 5번이 사업 시행자에 의한 토지 이동 신청은 해당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서로 이에 가름한다.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는 가름할 수 있지만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가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반한다는 말이 나올 때만 가름할 수 있는 것 맞고요. 22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토지 소유자가 하의할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느냐는 물어봤는데 대위 신청할 자격은 몇 명이 있느냐? 4명이 있습니다. 대위 신청에서 4글자니까 4명이 따라 부르는데 첫 번째 나오는 자는 공공사업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지목이 8가지예요.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국어하고 유지하고 수도용지하고 학교용지하고 철도용지에서 도하, 제구, 유수, 학철 8개 지목일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는 이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의 장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도 대위 신청이 가능한데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인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 관리인이 없을 당시에는 아파트 대진 입주민 전원의 공동소유니까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어서 이게 세 번째 규정이고 네 번째 민법 404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 4명이 지적법상 대위 신청할 자격입니다. 이 4명이 아닌 자가 답인데 1번에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자 가능하나요? 가능하고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 대위 신청할 수 있고 세 번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 가능한 거 맞고 민법 404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 맞고요. 마지막에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지상권자 및 전세권자란 말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대위 신청할 자격도 예전에 24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23회 때 나왔네요. 23회. 내년에 26회죠. 올해가. 24회 나왔네요. 그 다음에 23번. 다음 토지를 합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번이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는 축척 따르면 합병할 수 없고 두 번째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집안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는 합병할 수는 없고요. 세 번째가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도 합병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순서가 있어요. 선분할 후 합병 순서다 보니까 분할 전까지 합병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합병 신청과 토지 용도에 따라서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만 가능한 예외가 있다 보니까 동시 신청하는 나오기 전까지는 순서가 있어서 합병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번이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도 합병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도 같아야 되고 지분도 같아야 하고요. 바번이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 정리, 경지 정리 또는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는 합병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없음이에요.
하나 옆에다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합병하는 권리는 요걸 외우셔야 돼요. 합병하는 권리상에서 소유권이 있다거나 지상권이 있는 경우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지역권인데 승역지 지역권이 있을 때 요 경우는 합병할 수가 있다고 배웠고 요 나머지 합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원리 외우셔야 돼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이 외에는 합병할 수 없다 해서 이 하나 없으면 합병이 안 되다 보니까 전압권 합병할 수는 없겠죠. 압류나 가압류 합병할 수는 없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합병할 수는 없고 가등기도 합병하지 못하고요. 승역지가 아닌 요역지도 합병하지 못하게 되고 뭐 환매 등기인이 신탁인이 등등등 다 합병을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되게 많은데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울 것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가지 원리. 5개 이게 합병할 수 있다와 없다 기준이니까. 그럼 저당권 합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게 원칙이죠. 사실 저당권의 경우 예외 규정이 다만 합병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하고 등기 원인 면허리라고 그 다음에 접수 번호가 동일한 경우 요 3가지가 동일한 경우는 합병할 수가 있다는데 이런 저당권을 뭐라고 불러요? 네, 창설적 공동 저당만 합병할 수 있고 나머지 합병이 안 됩니다. 주의할 건 이 3개가 동일한 것은 이 저당권만 대상이에요. 이 3개가 동일한 압류란 말 나오면은 안 되고 3개가 동일한 가압류란 말도 안 되니까 요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또 한 번 시험에 내기를 이따 뒤에 문제 나올 텐데 등기 원인, 면허를 접수번호가 동일한 다른 3개가 다른 지상권이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이건 무조건 합병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은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그 지문 나오면 헷갈리지 마시고 요 3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합병할 수 없는 권리 중에서 요거 하나만 예외로 빼주겠다는 얘기니까 요거 하나만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3번은 없다가 답이 돼야 되고요. 24번의 경우에 타인 토지의 출입 및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출입할 때 먼저 시장 등의 허가부터 받은 다음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출입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1번 맞고요. 두 번째 경우는 타인 토지 등을 일체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애물 제거할 땐 동의를 받고 제거하는 게 순서입니다.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3번이에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장애물 제거는 동의받고 제거하게 되어 있는데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는 행정청과 행정청 아닌 사람 나눠서 행정청은 시장 등에게 통지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허가를 받아야지만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요. 그러면 장애물 제거한다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땅에 장애물 좀 제거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장애물 제거를 할 때 언제 제거하러 올지는 알긴 알아야겠네요.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붙는 것이 4번입니다.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 등을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에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출입하는 경우도 허가받고 3일 전까지 통지해줘라. 그럼 장애물 제거할 때는 동의받고 제거하는데 제거를 가기 3일 전까지 통지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출입을 하든 장애물을 제거하든 통지는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3일 전까지. 이해 갔어요? 단 출입하고 장애물 제거 차이점 출입할 때는 먼저
허가받고 출입하는 것이고, 이해가죠? 장애물 변경할 때는, 제거할 때는 동의받고 제거하게 되어 있는데, 동의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은 지장한테 통지하고 장애물 제거하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허가받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이 토지 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는 200만 원짜리 과태료가 50만 원짜리 과태료 없어졌고 이제 전부 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얼마짜리라고요? 과태료가 2011년까지는 과태료가 1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었고 50만 원, 200만 원 세 가지가 있었는데 2011년 법을 개정해 버리면서 과태료 통일시켜 버려요. 다 3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통일시켜가지고 300만 원 이하가 돼버리는 겁니다. 세요, 약해요? 세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축척 변경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일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등에 따른 정리가 곤란할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대상 도면이 지적도인가요? 임야도인가요? 축척 변경 대상 도면은 지적도만 대상으로 하고 임야도로 말로 나가서 안 됩니다. 축척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도 있고 소관청에서 직권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방법이어서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고 원칙적인 대상 토지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잦은 토지 이동을 통하여 토지 필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 공부 정리가 곤란한 경우란 말이 하나 나오게 되고 두 번째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서로 축척에 따른 지적도가 존재할 경우도 이때도 축척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지적공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서 이 세 가지가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에게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절차는 세 가지 거쳐야 돼요. 먼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하고 동의 후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칠 것이고 세 번째 경우는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축척 변경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이 세 가지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다 거치는 세 개가 있는 반면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이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두 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합병하는 경우, 그럼 토지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 절차 의결과 승인 필요하지 않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내에 있는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지금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는 축척 변경할 당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게 대상인데 이 세 가지는 절차를 다 거치는 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 것이고 절차 빠지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이 두 가지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총 합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1번의 경우는 맞는 말이 되고요. 2번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에도 축척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맞았고 세 번째,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칙적인 절차죠. 3분의 2 이상 동의, 의결, 승인까지 받아라. 맞는 말이고 4번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에 따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합병하는 경우 의결과 승인이 거치지 아니한다. 맞고 5번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의 시장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네요.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할 때는 의결하고 승인 거칠 필요 없으니까 두 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이고요. 네, 26번은 다음 축척 변경으로 인한 청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 소관청은 축척 변경 측량을 한 결과 종전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이 면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원칙은 청산하는 게 원칙인데 청산 안 하는 경우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2개 있다고 배웠죠? 토지 소유자 전원이 산정하지 말자라고서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하고 측량한 면적이 허용오차 이내가 나오는 경우 산정하지 않으니까 2개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가 증가 면적에 대한 청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에 대한 가격을 정해야 한다. 맞고요. 청산금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축척변경위원회니까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이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당해 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제곱미터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가격은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는 건 맞아요. 마치 시점이 틀렸어요. 시점은 확정공고일이 아니라 그 2번 읽었잖아요, 내가. 왜 거길 2번 읽었을까? 그게 답이니까. 시행공고일 현재예요. 확정공고라는 것은 청산금 납부나 지급이 다 완료한 시기예요. 다 끝났을 때 확정공고하는 것이고, 시행공고일 현재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조사해서 넘겨주는 것이, 확정공고라는 것은 청산금 납부나 지급이 다 끝났을 때 얘기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말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시군구 및 시행지역 내 리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공고가 며칠 이상 공고하시래요? 15일 이상. 여기서만 15일이에요. 시행 공고는 20일. 다른 건 다 글자대로 채워나가시면 돼요. 공고 2글자, 시행 공고 20일이고 경계점은 몇 글자예요? 3글자. 30일에 설치하셔라.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납부 2글자, 수령 2글자니까 20일 내에 하실 것. 다 글자대로 채워서 맞춰 나가는데 요 청산금 공고할 때만은 20일이 아니라 15일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번이 청산금 산출 결과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27번 축척 변경 절차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축척 변경 측량이 실시된 후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떠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축척 변경 끝나게 된 원칙은 다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가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모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가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종전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 면적에 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원칙은 청산하는 게 원칙이니까 맞고요. 네 번째, 지적소관청의 증가 면적에 대한 청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금액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축척변경위원회 결정하는 겁니다. 소관청이 하는 것은 소관청은 시행공고를 현재 기준으로 가격만 조사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시점은 언제래요? 시행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필지별로 가격을 조사해서 조사한 이 내역서를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하는 것이 요게 소관청해야 될 업무인 거지 금액을 정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서 금액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하더라? 여기서 청산금을 결정하는 권한은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럼 가격은 누가 조사하시고 소관청 조사를 넘겨주게 되면 결정 권한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네가 조사를 다 했으면 결정도 지네가 해버리지. 왜 결정만 넘겨버렸을까? 예? 그 이유는 민원 발생을 방지하려고 그래요. 뭘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 발생 방지하려고. 청산금을 낼 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받을 자도 토지 소유자. 소유자가 내고 받을 거를 소관청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라, 받아라 그러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거를 확 없애는 방법은 니네가 내고 니네가 받을 거 니네가 뽑아라요. 유한에는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포함이 돼 있어요. 위원 안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왜 돈이 이렇게 많냐고 따지고 들어오게 되면 소관청이 할 말이 있겠죠. 니네가 뽑은 거야. 할 말 없다 보니까 싹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축적 변경할 때 앞에서 소관청 진도주의에 대해 쭉 끌고 가지만 민원 발생할 부분, 복잡한 부분 생기면은 다 빠지고 축변경 싹 들어와요. 그게 나중에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으로 의결로 정하기 때문에 4번 잘못된 말이고요. 5번이 청산금 산정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맞았네요. 28번 가기 전에 이제 100문제를 풀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다 하는 말이 이것만 하면 돼요? 물어보더라고. 미치겠어 내가.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으면 이것만 강의하지 뭐하러 딴 거 강의하고 왔을까? 아닌가요? 1년 동안 뭐하러 그 많은 걸 가르쳐요. 이것만 가르치지 미리부터.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라는 그거 참 철없는 질문 하지 마시고 이거 이렇게 해서 가는데 똑같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오해받으니까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가는 부분 이렇게 나온다 정도 보고 가는 거지 답이 똑같다 그건 아닙니다. 부분은 비슷해요. 이 부분 나온다 해서 나온 거니까 맞춰가는 거지 세상에 이것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거 풀어서 60 나오면 본거도 60 나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장담 못해요. 말했었는데 참 편하게 하려고 그러죠. 어떤 누구는 2년째 3년째 죽으라고 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7월달에 와가지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3년 공부한 사람 뭐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의 캐리어 경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해서 나와서 다 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100문제 특강하는 것들은 그냥 마지막 참고용으로 몰아서 가는 것 뿐인 거지 그거 가지고 뭐 합격한다 그 개념은 아니니까 너무 안 나왔다고 욕하지 마시고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 나오면 말 그대로 이거로 우리 점쟁이도 아닌데 아직 문제 내지도 않았어요. 지금 뽑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뭐 낼까 뽑아가지고서 이제 작년 합격한 사람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시험 보게 한 다음에 난이도 조정한 다음에 이제 문제 선별에 들어가니까 아직 문제 내지도 않았으니까 뭐 제발 좀 해마다 이맘때도 꼭 하루에 한 번씩 듣는 말이 있어요. 올해 시험 어렵다면서요. 내가 문제 봤어 나한테 물어보게.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마시고 문제 어려운지 쉬운지는 다 똑같은 입장. 어려워도 15%, 쉬워도 15% 나오는 거 딱 인물이에요. 자격시험은 일단 우리 문제가 상중하가 있잖아요. 자, 60 내면 그래. 3, 3, 4거든요. 프로테지가. 30, 30, 40. 그럼 얘가 어려운 거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이거 다 틀린다 할지라도 여기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걸 노력하지 마시고 할 것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모르는 게 나오고 한두 개 어려운 게 나와버리면 그거 막 잡으려고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어려운 거 잡으러 가다가 나중에 쉬운 거 다 틀려버려요. 아닌가? 모의고사 볼 때 한 번씩 당황스러운 적 있지 않아요? 딱 보니까 너무 쉬운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다 틀리고 나서 이거 내가 왜 틀렸지 하는 것들? 맞죠? 그게 이제 이거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고 맞출 거만 잘 하시면 돼. 자격시험에 뜻만 하시고 자격시험은
점수가 높다고 자격증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받는 것은 평범하게 넓게 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그 자격만 갖추면 되는 거지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능력은 자격 받은 다음에 돈을 벌고 못 벌고 능력은 자기 역량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자격을 받는 것은 수준만 넣으면 되니까 낮게 넓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한 번 치우쳐서 막 땅 파고 들어가 봐야 그건 별로 그거 안 되니까 낮고 넓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하시는 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물어보시던데 시간 되시면 기본서이든 요약집이든 처음부터 꼼꼼하게 쫙 보시는 거예요. 한번 쭉 보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다고 했던 부분이 처음 보는 기분 드는 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은 거야. 날라간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서 시험장 딱 갔을 때 이 내가 아는 거는 답이 안 나와. 여기서 당황이 되죠. 이제 지금부터 손발이 떨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얼굴에 화끈화끈 되기 시작하면서 눈이 충혈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서 이제 살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한번 쭉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눈에 띄는 거. 이건 처음 보는 기분 드네. 체크하고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본 기억을 내서 맞추는 게 문제인 거지. 다 알고 맞추면 어떻게 다 알고 맞출까?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틀리지 않고 넘어가셔도 60은 나옵니다. 힘내세요. 마음이 가장 편안해야 돼요. 불안하고 심장 뛰고 그러면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 절대 약 드시지 마실 것. 뭐 신경 안정제니 우황청심환 이런 거 먹지 마시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드시라고. 예전에 실화예요, 실화. 옛날에 일상 강의할 때 남자분 한 분이 2차만 보면 되는데 이분 식탐이 많아요. 누가 뭘 먹으면 처음 보는 사람이 가서 커피 먹어도 커피 한 모금 뺏어 먹어야 돼. 남의 컵을 입 대고 뺏어 먹어요. 뭘 먹어도 한 입 먹어야 돼. 밥 먹으러 갈 때 도시락 있으면 한 숟갈 뺏어 먹고 가야 돼. 얼마나 식탐이 많은지. 그분 앞에서는 나 먹는 거 내놨다가 반은 뺏긴다고 보면 맞아요. 근데 모의고사 봐서 2차만 보더라도 평균 85점 이상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시험장 갔더니만 앞에 앉은 같은 학원분이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신경 안정제를 드시는 거야. 아, 그걸 왜 뺏어 먹어, 약을, 남의 약을. 그걸 뺏어 먹고선 2차 떨어졌어요. 그 시험 볼 때는 그 집에 왔대. 집에 와서 답안을 딱 문제를 보는데 이거 내가 풀었나? 내가 풀은 기억이 없대요. 1차 풀을 때, 그러니까 2차 보다가 30분 지나면서 약효과가 발생이 되잖아요. 퍼지면서. 중기업은 거의 90 이상 나왔는데 공기사법이 다 과락이에요. 순간 그때보다 벙 쪄가지고서. 그러고 딱 떨어지고 와가지고선 학원 다니겠어? 못 다니겠어요? 못 다닐 거 아니에요. 창피해서. 아니 2년차 2차 보면 되고 평균 85점 이상 늘 나온 사람이 약 먹고 약발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은 떨어졌기 때문에 억울해서 못 나오니까 혼자서 공부해서 결국 넘어가시더라고. 자, 그런 분들 계시니까 약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실 거 뭘 드셔야 돼요? 한국인의 힘. 네, 그거 아직 광고하면 안 되니까 그거 하나 드시면 반짝반짝해요. 카페인 들어간가 동시에. 자, 어쨌든 힘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8번 약만 드시지 마세요. 그날 아시겠죠? 약 드셨다가 큰일 납니다. 괜히 떨어질 핑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약을 드시고, 아시겠죠? 떨어져야 될 핑계를 만들 거면 약을 드시고 합격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약 드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28번 다음 중 지적 공모 등록사항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 표시 사항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 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잘못된 경계와 면적 가지고 측량해봐야 결과가 잘못 나오니까 측량 정지도 가능하다. 맞고요. 두 번째,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소유권 정정할 때는 등기가 된 토지도 있고 미등기 토지도 있더라. 등기가 된 토지의 경우는 소유권을 정정할 때 가져갈 서류는 그게 이제 등기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기본 틀인데 등기부랑 관련 있는 것들 네 가지예요. 먼저 등기,
필증, 등기필, 정보 같은 의미입니다. 자꾸 등기필증이 맞는 말, 등기필증 맞는 말 물어보시는데 법은 등기필증 돼 있지만 지금 등기필증 주는 게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를 주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비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등기 완료 통지서도 해당이 될 것이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서 다 결론적 등기부예요. 여기 작년 25회 기출 문제죠. 다음 소유권을 정정할 때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1번에 등기필증, 2번 등기 완료 통지서, 3번 등기 사항 증명서, 4번 등기 전산 자료, 5번 이상한 자료에서 답이 된 것이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에. 그 다음에 미등기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 따라붙는 말은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 설정에 정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이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등기부가 있단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등기부 있단 말이 나오게 되면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해서 신청 정리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지만 이 미등기란 말이 나오는 경우 해당되는 서류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인데 이때는 신청만 허용될 뿐 직권 정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2번 질문은 직권에 의한 정리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올 때 신청할 때 들어올 게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인 거지 직권 등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부가 있단 말이 나오게 되면 신청이 가능, 직권이 가능 둘 다 가능하고 미등기란 말이 나오게 되면 신청만 가능하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은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정정 사유와 정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직권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정정한 사실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줘라 통지하게 되는데 이때 변경 등기가 필요하더라. 통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통지하실 것.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에 통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통지하십시오. 맞는 말이고요. 5번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으로 면적 또는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지적소관청이 등록상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미등기 토지 소유권 잘못을 발견했다요. 이거 직권 정리할 수 있나요? 신청만 가능하죠? 그럼 직권을 못 고치니까 이제 소관청이 하는 것은 지적공모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등록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직권을 못 고치는 경우는 신청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절차가 되므로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 측량 수행대에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 자격, 기술 능력, 설비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측량업 등록은 시도지사가 등록권자가 되고 공사는 등록하지 않고도 측량업 영위할 수 있으므로 맞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업에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측량업 등록한 이후에 상호가 바뀐다거나 측량업이 이사가게 되면 소재지가 바뀌겠네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30일 안에 신고할 의무가 따라오게 되고 신고 안 하게 되면 이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맞고 세 번째, 지적 측량업자는 폐업하거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휴업하는 때 또는 그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폐업, 휴업 또는 업무 재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휴업, 폐업 신고 30일 내에 하는 건 맞습니다. 의무 규정이고 이것도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켜요. 혹시 이런 말은 중개업부터 나오지 않나요? 나오죠. 같아요, 개념이. 근데 처벌만 얼마짜리다? 300만 원짜리고 신고를 누구한테 해라? 시도지사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것 뿐이에요. 중개업은 어디다 등록했나요? 등록관청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시군구니까 시군구에 신고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측량업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말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똑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권한 가진 자가 누구나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중개업하고. 그 다음에 4번이 지적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 명단 및 명단과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보증보험 가입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중개업은 공제가입 얼마 하시라고 배웠어요? 1억 원.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셔라. 근데 측량업은 달라요. 측량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억 원이고 측량업자 1억 원인데 가입하는 시기가 언제까지냐?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라 등록증 발급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예요. 보증보험 가입하는 건 언제 가입하라고요? 등록증을 발급받고 나서 10일 이내 가입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보험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차이점 발생했네요. 중개업은 언제까지 가입하시고 업무 개시 전까지, 측량업은 등록증 발급받고 나서 10일 이내 가입하는 것이니까 등록할 때는 보증보험 영수증 가져갈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고요. 5번이 지적 측량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과거의 기출문제가 다음 중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인 것은 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손해배상 합의서, 판결문 또는 조서. 세 가지 중 하나 가져가서 보험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서류다. 이렇게 간단히 체크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지적 측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등 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한다.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 의뢰해라. 맞고,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 날까지 계획서 소관청에 제출하십시오.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지적 측량 기간은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맞았나요? 맞고. 4번의 경우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라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가산한다. 맞았어요? 맞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3분의 2는 측량 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3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 이게 잘못됐네요. 측량 기간은 얼마로 가고 4분의 3, 검사 기간 4분의 1이죠. 이건 다 알아요? 정말로 알아요? 틀리기만 해봐. 자, 분할 측량을 하면서 지적 기준점을 15점을 설치하면서 측량하더라. 총 며칠 걸릴까요? 물어보게 되면 며칠이 답이 될까요? 자신의 시지만 말씀하세요. 나는 며칠 갔다. 한번 찍어봐야 돼. 이번 기회에 찍지 뭐. 빨리 찍어야 점심 빨리 먹어 있다가. 하나, 둘, 셋. 10? 8일? 18일?
나는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로 해요. 19일. 난 다른 생각이겠다. 한번 찍어서 이번 게 막 찍으라고 그냥. 그래서 한번 걸리면 봉 내는 거지 뭐. 자, 하나, 둘, 셋. 아직 계산 안 끝나서 신나게 썼는데. 자, 며칠? 19일 나와요? 또 다른 분은? 없어요? 따져봐야겠네 그러면. 측량기간 아까 배울 때 측량기간, 측량은 우리 앞서 배울 때 측량은 둘로 세분해서 기초 측량이 있고 세부 측량이 있더라. 측량 뭐와 뭐로 나눈다고요? 빨리 외치세요.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 기준점 정하는 걸 뭐라고 부르고 얘를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기준점 정하는 것 제외 나머지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에요. 그럼 세부 측량 기간은 며칠이다?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오케이? 그 다음에 기준점 설치할 때 15점 설치합니다. 측량 기간 며칠? 측량 기간 15점 이하는 4일이라고 안 그랬어요? 왜 5일이란 말이 왜 나와? 기준 15점 이하는 아까 분명 읽었잖아요 금방 4번 지문에 15점 이하의 경우는 4일. 그럼 4일 주고 측량기간. 검사기간은 똑같아요. 여기는 4일. 맞죠? 그럼 다 더하니까 4, 3, 12에 5 더하니까 17일이 답이에요. 답이 안 나와서. 그래서 물어보고 들어온 거예요. 아, 저게 어떻게 나왔지? 자, 측량하는 기간 며칠이에요? 여기 쓰는 거 나중에 쓰시고 알면 안 먹었다. 이건 날짜 다 외웠잖아요. 측량기간 5일, 검사 4일 다 외웠죠? 그 응용할 줄 알면 다 끝난 거예요. 분할 측량은 측량기간 며칠이에요? 5일, 검사기간 4일. 그럼 5일, 4일을 따로따로 정해놨다는 얘기는 측량 검사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별개란 얘기예요. 오케이? 따로따로니까 측량기간 며칠이고 5일, 검사기간 4일. 얘가 없으면 9일 동안 측량하는 거예요. 검사까지. 안더스탠드? 기준점 정할 때 얘 별개 측량이니까 기초 측량이니까 15점 이하의 경우는 측량을 4일이죠. 검사 기간도 똑같아 4일이에요. 같이 가요 여기는. 그럼 세부 측량할 때는 측량 기간, 검사 기간 별개지만 따로따로인데 날짜도 틀리지만 기초 측량 기준점 구하는 것은 측량 검사가 별개지만 날짜가 똑같아요. 그래서 4번 지문에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만 따라 붙은 거예요. 또는의 개념은 따로따로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게 방법입니다. 그럼 다 더해서 며칠이 되는 거예요? 17일.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서 맞아 하나 더 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아니라 경계, 복원, 측량을 실시하면서 기준점을 15점 설치하더라. 며칠 걸릴까요? 그러면 예? 경계보고 측량기간 며칠? 5일. 검사 받아요? 안 받잖아요. 이거 빠져야지. 그 다음에 기준점 몇 점 설치해요? 15점 4일. 검사도 4일 더하니까 8일, 8일에 3일이니까 이때는 13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기본 노선은 요건 알죠? 5일, 4일 다 알죠? 쓴 다음에 상황 따라 필요 없는 거 뽑아내면 돼요. 하나씩. 그럼 분할치는 검사 받나요? 검사 받지요? 그럼 5일, 4일 다 더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경계보건실 검사 안 받잖아요. 요거만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더스탠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또 아예 기초측량 실시하고 검사까지 필요 없다 그러면 요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문에서 필요 없는 것만 지워나가서 날짜 넣으면서 기간 더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기본 틀은 4개를 써놓고서 필요 없는 건 하나씩 지워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안 갔어요? 갔어요? 갔죠? 그래서 검사와 측량이 별개니까 써놓고 이렇게 따져나가서 금방 잡아내는데 암기해서 그냥 막 가다 보면 다 틀리게 돼 있으니까 쓸 거 쓰셔야 돼. 나중에 그래서 5, 4 써놓은 다음에 필요 없는 거 뽑아나가면서 더해가면은 날짜 따라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번 다음 중 지적 측량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이때 실시하는 것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를 위해 측량이 필요한 때는 기초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할 때를 경계복원 측량하게 되고,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때를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하게 될 것이며, 5번이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등으로 지목의 변경이 필요한 때 이때 측량을 실시하지는 않게 지목 변경 측량 안 하니까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32번 다음 중 측량을 실시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지적 측량을 물어봤는데, 검사하면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2개 있다고 배웠죠? 뭐하고 뭐?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안 받으니까 2개가 답이에요. 마지막에 미음번하고 비읍번. 그 다음에 33번은 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죠.